미나상 고니치와 나룸입니다. 길었던 시간이 벌써 흘러서 어느덧 시험이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10일 남은 지금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D-Day 10일 M4 합격 비법을 다라곤과 나루미 선생님이 지금부터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비법 첫 번째, 문제를 푸는 순서만 바꿔도 점수는 올라간다. 여러분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M4는요, 문자 어휘가 30분, 그리고 문법과 독해를 60분에 시간을 배분을 해서 문제를 풉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문자 어휘, 문법, 독해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푸게끔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순서를 살짝만 바꿔줘도 점수를 훨씬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초반에 집중력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이 초반에 좋은 독해를 40분으로 두시고,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덜 해도 되고 문장을 읽는 게 짧은 문법을 뒤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이것을 10일 전인 지금부터 벌써 머릿속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들어가신다면 훨씬 시험장에서 여유롭게 시간 배분을 너그럽게 느긋하게 하면서 시험을 푸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일반적인 논리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배웠었던 교재는 다 펼쳐봤더니 너무 많아. 단어도 많고 문법도 너무 많죠.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10일 동안 공부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과목별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어휘의 경우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지금껏 외우셨던 어휘들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한다는 거. 이제 와서 새로운 단어를 외워봤자 머릿속에 남지도 않습니다. 지금껏 외웠던 것을 다시 한번 적어보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작위로 다 적어보는 게 아니라 딱 대표적인 두 단어. 장음 여부와 타금 여부에 주의를 해서 적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특히 M4의 경우에는 장음 문제와 타금 여부에 관한 어휘 문제가 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의를 해서 내가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는 개수는 적은 것에 비해서 출제 비중이 높은 어휘를 위주로 해서 외우셔야 되겠죠. 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형용사입니다. M4의 경우에는 실제로 M4에 해당하는 형용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형용사를 다 외워둔다면 훨씬 더 적중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많은 건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는 개수에 비해서 출제 비중이 아주 높아요. 특히 M4의 경우는 출제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급수 중에서 동사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동사를 꼭 외워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기출 어휘를 공략해라 라고 적어놨는데 선생님 저는 시험을 처음 보는데 기출 어휘를 어디서 구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접수하셨던 능력시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시험 기출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M4 1회분 기출문제를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운을 받아서 그 안에 있었던 기출문제들을 어휘들을 한번 정리해서 외우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정답을만 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답 플러스 오답. 그리고 예문에 나왔던 문제들도 단어들도 반드시 캐치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이번엔 문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혹시 문법 공부하실 때 어디다 집중을 해서 공부하셨나요? M4라고 해서 문법의 비중이 적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M4는 옛날 상급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범위가 가장 광범위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M4의 경우는 N3하고도 되게 미묘하게 중간에 경계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M4인가 N3인가 애매한 문법들도 좀 되게 많죠. 가끔씩 N3라고 생각했던 문법이 M4에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문법들 중에서 어디다 중점을 둬야 될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문법들이 있습니다. 딱 여러분들한테만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수수 표현이죠. 자, 수수 표현이면 우리 많이 쓰는 게 바로 아게루, 쿠레루, 모라우. 근데 아게루, 쿠레루, 모라우만 외우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게루, 크레루, 모라우의 존경 표현, 겸용 표현. 알고 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바로 수동, 자, 사역, 그리고 사역, 수동.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패턴들이니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반드시 이 부분은 시험 보기 전에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는 지금 보시다시피 기출 유형 문제 문법을 확인해라 라고 적어놨습니다. 기출 유형 문제 어디? 청해 스크립 그리고 독해 지문에 나와 있는 문법들을 한 번씩 꼭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도움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독해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가 10일 안에 독해를 푼다고 해서 솔직히 독해 실력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10일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가장 M4에서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많은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10일 안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우선 문장을 한국어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면서 그냥 확인하는 게 아니라 문장과 문장의 연결 중에 내가 못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그리고 접속사는 잘 하고 있는지 내가 해석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독해는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서 읽을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 청해를 한번 살펴볼까요? 청해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풀타임으로 음성 파일을 들어야 돼요. 외국어를 듣다 보면 집중력이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저희가 청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풀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10일 동안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급수에 다 포함되는 말이지만 집중력이 가장 중요한데 어디서 내가 마킹을 해야 될지 갑자기 마킹을 할 포인트를 몰라서 헤매지 않게끔 반드시 마킹 포인트를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가셔야 돼요. 음성 파일을 다운을 받으셔서 어디서 내가 마킹을 할지를 미리 생각을 하고 가신다면 훨씬 더 여유롭게 그리고 시험 문제만 집중해서 뭐 할 수 있겠죠? 문제를 풀으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처음 듣는 목소리면 그 사람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 유형 문제를 다운을 받으셔서 많이 들어보세요. 중요한 건 많은 문제를 듣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똑같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많이 들음으로 인해서 어떤 주변 환경에 있어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게끔 반드시 그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M4의 경우는 청해와 독해 이 부분을 많이 반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청해는 많이 들어보고 독해는 많이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틀린 부분이 없는지 오류가 없는지를 잡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합격 비법 바로 10일 동안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이맘때쯤 되면 문제를 풀어도 모르겠고 단어도 잘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시험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6년 동안 능력시험을 가르치면서 되게 많은 합격자를 바라보았습니다만 능력시험 성적은 절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안 풀리는 그 문제집은 지금 모르겠는 그 문제집은 여러분들이 합격하고자 하는 시험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왔던 그 공부 방식 그리고 지금껏 해왔던 그 노력대로 남은 10일도 노력을 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달학원과 그리고 나름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